오염수 방류로 인한 방사능 물질의 해양생물과 식물, 그리고 해양 생태계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인간 체내 방사능 축적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 윤 정부 또한 이 점을 간과하고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 전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체르노빌 원전 피폭과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사고를 오래 연구해온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생물학과 티머시 무소 교수는 삼중수소로 인해 엄청난 유전적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방사능은 정자의 DNA에 영향을 미쳐서 태아세포가 만들어지지 않거나 혹은 기형아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방사능으로 인해서 DNA 변이와 그로 인한 각종 질병을 유발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1차 방류로 7,788톤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했고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총 7,810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또 11월 2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3차 방류를 시작하면서 오는 20일까지 총 7,800톤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쿄전력은 안전에 영향이 없다며 특히 해류를 따라 넓게 퍼져 특정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2차 방류를 진행한 뒤 오염수 방출구 북쪽 약 200m 지점에서 채취한 바닷물을 분석했더니 1리터당 16베크렐이라는 지금까지 가장 높은 수치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 의해 발표된 내용이 없어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류를 따라 방사선 측정을 통해 자신들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시켜 주어야 함에도 전혀 측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와 같이 빈약한 과학적 이론만 염두에 두고 실제적으로는 어떠한 피해를 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변 국가는 물론 심지어 자국민의 반대까지 묵살한 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국민과 어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을 보호해야 하는 윤 정부는 오히려 국힘 그리고 일부 과학자들을 동원해서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홍보 영상까지 만들어서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덧붙여 정부는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바닷물과 섞여 해류에 의해 희석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작아진다고, 한국은 4년에서 10년 사이에 오염수가 희석되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안전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여기 계곡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계곡에 제가 빨간색 액체를 흘려보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흐르는 물이 퍼지면서 색깔은 조금씩 희석될지도 몰라도 빨간색 액체를 흘려보내자마자 물줄기가 흐르는 방향과는 상관없이 계곡 전체로 퍼져서 계곡은 이미 오염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순간 오염수가 액체이기 때문에 바다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염수가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중국 쪽으로 갔던 오염된 바닷물이 한국 쪽으로 빠르게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태평양으로 가는 해류가 돌고 돌아 희석되어 4년에서 10년 뒤 한국에 올 것이라는 말과는 무관하게 말입니다. 과학을 잘 모르는 저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일부 과학자들이 해류가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황당할 따름입니다. 통상적으로 4년에서 10년이 걸린다는 말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의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 아닐까요? 또한 최근 윤석열 정부 산하 국립외교원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참여한 한국원자력학 회장은 다핵종 제거 설비로 걸러진 핵 오염수는 5리터나 10리터 정도 마셔야 엑스레이 한 번 찍는 양, 설령 그걸 먹었더라도 0.01mSv 정도를 받는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애초에 우리는 0.01mSv 방사능 피폭을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능 피폭을 받게 되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오염수 피폭을 윤석열 정부는 왜 자처해서 받게 하는 것입니까? 왜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윤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방사능이 체내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일본 도쿄 나카노구에 있는 신주쿠 요요키 시민 측정소에서는 2대의 고순도 게르마늄 방사능 측정기를 가지고 소변을 통해 체내에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소변을 측정해보면 방사능 수치는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쌓여 있으며 피폭된 식재료 등으로 인해서 방사능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방사능 물질의 해양 생물과 식물, 그리고 해양 생태계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인간 체내 방사능 축적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 윤 정부 또한 이 점을 간과하고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 전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체르노빌 원전 피폭과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사고를 오래 연구해온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생물학과 티머시 무소 교수는 삼중수소로 인해 엄청난 유전적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방사능은 정자의 DNA에 영향을 미쳐서 태아세포가 만들어지지 않거나 혹은 기형아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방사능으로 인해서 DNA 변이와 그로 인한 각종 질병을 유발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은 쏙 빼놓고 윤 정부와 국힘 등 수구보수는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괴담, 거짓 선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수구보수의 말대로 그렇게 안전하다면 왜 6년간 3조 원이나 들여서 오염수 피해 대응을 하고 국책연구기관과 질병청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잠재적인 위협에 관한 연구자료를 발행한 것은 왜 감추었습니까? 그리고 지난 10월 25일 일본 후쿠시마 도쿄전력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오염수를 정화하는 설비인 다핵종 제거 설비 배관 청소도 중 오염수가 분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들은 오염수를 뒤집어 썼고 이들 중 2명은 신체 표면 방사선량이 높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때 도쿄전력은 사고 발생 직후 분출액 용량을 약 100ml라고 했다가 며칠 후 발표한 용량의 수십 배라고 정정하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2011년 원전 사고 이후에도 원자로의 노심부가 녹아버리는 멜트다운 사실을 은폐했다가 뒤늦게 드러나 곤혹을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사후 정정 행태가 상습적이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관리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는 도쿄전력이나 일본 측에는 아무런 문제도 이상도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원전 오염수 방출 사고가 났을 때에도 자세한 경위를 알지 못하고 도쿄전력에 서면 질의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는 식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알아서 잘할 거라던 윤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과 오염수 방류 찬성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도대체 윤 정부는 어떤 부분을 보고 여과기를 거치면 안전할 것이라고 단정지었던 것입니까? 이제껏 대통령실 예산으로 오염수는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문체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이라는 책자 9만 부를 만들어서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수구보수는 친일적인 토대와 일본과의 친밀한 정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전혀 개의치 않아 하는 것입니다. 오염수에서 나오는 방사능을 일반 병원에서 치료하는 방사선과 비교해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정치적 성향을 가진 과학자들이 그럴듯하게 내뱉는 주장이나 수구보수들이 싸잡아, 괴담이니, 거짓 선동이니 매도하는 말들에 호도당할 것이 아니라 실제 원자력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사실에 대해서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